두 번째 이슈도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제가 벌써 그 건국전쟁 이야기를 2번 했거든요. 2번 했는데 야 오늘 또 할 수밖에 없어. 계속 이슈가 되거든요. 건국전쟁. 아 참. 지금 보수에서는 난리죠. 벌써 이게 38만 봤다는 거야. 38만. 이런 다큐 영화가 38만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대가 조국. 그대가 조국이 당시 몇 만이 봤냐면 33만인가 봤어요. 이미 그대가 조국은 뛰어넘었죠. 그 지금 그 보수 쪽에서는 이 건국전쟁이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지만. 자기들끼리는 막 신났어. 막 사진 찍고 인증하고. 그런데 이 다큐를 어디서 제작을 했냐? 여기 밑에 보면 나오거든요. 공동제작. 대한민국 사람회라는 곳과 투루스 포럼 이런 데서 제작을 했어요. 투루스 포럼. 제가 투루스 포럼 홈페이지에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게 나와요. 투루스 포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얼이 난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얼이 이 영화 보고 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내용을 딱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썼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아마 나얼이 이 트루스 포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쓴 게 아닌가. 난 나얼이 이걸 왜 썼나 이해가 안 됐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대표가 누구냐면요. 김웅구라는 사람이에요. 김웅구. 이 트루스 포럼은 뭐 하는 곳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기독교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한 싱크탱크예요. 싱크탱크. 근데 단순히 싱크탱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태극기 집회 또 나가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트루스 포럼 뭡니까? 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사진이야. 그러니까 그냥 태극기 부대와 연관 있는 이런 보수 기독교 세력인 거예요. 거기 싱크탱크.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트루스 헤럴드라는 이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 제가 오늘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 건국전쟁 단체 관람 지원 10대부터 40대 청년 대상이라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 있어. 공지가. 이 무슨 말이냐면 10대와 40대들이 자기 돈 내고 이 영화를 관람하면 그리고 이걸 인증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계좌로 그 영화값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볼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영화 보여주는 거다. 영화를 보여주는 거지. 건국전쟁 청년 관람 지원 프로젝트. 노인들, 어른들은 포함 안 됩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만 포함되는 거예요. 건국전쟁을 관람 원하는 청년분들은 아래에 등록해 주세요. 10대부터 40대. 등록하시면 조만간 안내 문자 발송합니다. 영화 티켓은 자기 돈으로 결제하고 증빙 자료, 그러니까 내가 결제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영화표 샀다는 거, 그런 거 찍어서 계좌번호를 안내 문자에 회신해 주면 바로 페이백, 바로 영화 비용을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유심히 본 거는요, 이거예요. 주의 확보, 주의사항. 확보되는 예산 규모 및 영화가 사성 등에 따라 지원이 힘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보되는 예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 그냥 가정인데 누군가 이 포럼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뭐 단체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트루스 포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영화 볼 수 있게 이렇게 중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없어지면 못한다라고 공지하고 있는 거죠. 요 아래 보면은 구글 폼이 있어요. 그 구글 폼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 전화번호, 소속, 출생 연도, 거주 지역 뭐 이런 것들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의 개인 신상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연락처 얻게 되면은 그 연락처로 계속 관리도 할 수 있고 회원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영화 보면 100% 환급, 건국정쟁에 기이한 페이백 마케팅. 이건 마케팅이 아니죠. 마케팅이 아니지. 뭐냐면 영화표 인증하면 표값, 전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제작사는 뭐라고 하냐? 이거는 표 사재기가 아니고 관람 지원이다.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아니 그 제작사가 아까 트루스 포럼이 공동 제작자 아닙니까? 제작사가 자기 돈으로 표 사서 그 사람들 보게 하는 게 잘못이야? 잘못입니다. 그 잘못이죠. 왜냐면 그거 시장 교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이건 영화건 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마치 이 영화가 흥행 1위인 것처럼 속이면은 그게 결국은 박스 오피스 순위에 올라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더 흑역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하게 못하게 하고 있죠. 이거 검찰이 업무방해로 이런 거 수사합니다.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런 거는 시장 교란 행위인지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까지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1,500명이라고 합니다. 1,500명. 영화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영화 홍보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의 행동이 표 사재기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20년 일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트루스 포럼에 그 김은구 씨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는 거는 표를 사재기한 게 아니래요. 표 사재기는 회사가 표를 잔뜩 사가지고 그거 뿌리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 했다는 겁니까? 우선 개인들이 먼저 표를 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돌려준 거기 때문에 다른 거래. 다른 겁니까? 자기들 말은 그냥 펀딩이래. 펀딩. 이 펀딩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우리 진보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대가 조국 같은 거 할 때 진짜 펀딩했죠. 어떻게 했냐면 먼저 돈을 냈어. 펀딩한다고 돈을 먼저 내면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 영화 볼 돈을 미리 내가지고 내는 형식으로 펀딩을 했어요. 좌석 하나, 좌석 2개 막 그런 식으로. 혹은 나중에 그거 DVD 나올 거를 생각하면서 미리 돈을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펀딩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펀딩이야? 자기 돈으로 영화를 보고 돈을 돌려준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펀딩으로 봐야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펀딩이야. 이거는 진짜 표 사재기하고 똑같은 거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감독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독이 아니고 이 트루스 포럼의 공동 제작의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쳐요. 펀딩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거는 펀딩인지 아닌지는 수사하면 알아요. 수사하면. 그럼 이걸 수사해야 되냐? 수사해야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미 지난 6월 달에 제가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대가 조국 검찰이 수사한다고? 제목으로 방송 한번 했죠. 진짜 황당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이 경찰이나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공정하게 기소하는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2022년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2022년 10월 달에 문체위에서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박스 오피스 조작 관련해가지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앞에 보는 사람은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박기용 씨한테 질문을 했어요. 막 어떤 질문을 했냐? 이 박스 오피스 조작 관련된 문제. 그때는 어떤 영화가 문제였냐면 이 비상선언, 한재림 감독의 그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 비상선언이 이거 예매율 조작 의혹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제작사가 어디냐면 쇼박스였는데 쇼박스에서 그 비상선언 관련해가지고 메가박스에서 그 새벽에 방송되는 그 시간대가 다 매진이 된 거야. 사람도 없는데 다 매진이 됐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아무도 안 보는 이 시간대에 어떻게 비상선언 영화들이 다 매진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쇼박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 뭐냐면 그 사흘간 티켓 할인 행사를 할 건데 그 행사를 위해서 그냥 테스트한 거다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이 매진된 거는 실제로 나중에 박스오피스 카운트할 때 올라가지 않는다. 정식으로 판매한 것만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집계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예매율 그리고 박스오피스 집계할 때 이런 식으로 새벽에 비상선언 매진된 거 있죠. 그게 실제로 그냥 무시된 게 아니고 실제로 정상 발권으로 집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이 쇼박스에서 사재기 해가지고 비상선언 이거 괜히 띄우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시장 교란시킨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논란이 된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비상선언, 그리고 뜨거운 피, 그리고 비와 당신의 이야기, 이런 영화들이에요. 영화 한 4편 정도가 문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언제냐면 2002년 10월 달이었어.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8개월 있다가 갑자기 막 수사를 하네, 경찰이. 이게 2024년 6월이잖아요. 갑자기 비상선언, 뜨거운 피, 관객 수 조작 이래가면서 갑자기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영화관과 배급사를 압수수색을 했죠. 혐의는 뭐였냐면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데 다 수색했고,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같은데 여기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의심받은 영화는 비상선언, 뜨거운 피, 피해 당신의 이야기 등 4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이거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 벌써 1년 전에 개봉했던 그대가 조국이 그 조작 의혹 수사가 들어가죠. 6월 달에. 그대가 조국은요 이미 2022년 5월 달에 개봉한 거예요. 5월 달에 개봉을 했어.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그대가 조국도 이거 흥행 조작 아니야? 왜냐면 당시 그대가 조국이요 박스 오피스에서 그 3위까지 올라갔어요. 3위까지. 물론 계속 유지는 안 됐지만 이게 당시 33만까지 기록을 했는데 33만이라는 건 당시 한국 그 독립 예술문화 부분에서 1위였거든요. 1위였어. 갑자기 이걸 수사하는 거야. 그대가 조국도 박스 오피스 조작 의혹 수사 대상, 유증상형 의혹 전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가 이때 방송을 한 거죠. 야, 이거 괜히 그대가 조국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가져온 거 아니야? 2022년 10월에는요 이건 아예 문제가 안 됐어. 아까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 있던 2022년 10월 있잖아요. 이때도 이미 그대가 조국이 흥행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흥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을 때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대가 조국 얘기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8개월 지나갔고 갑자기 그대가 조국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야, 이거 흥행 조작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막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당시 그 누굽니까? 정상진 당시 배급사였던 엔나이 필립 대표가 뭐라고 했냐? 문화일보가 어이없는 그대가 조국 흥행 조작 의혹 보도를 했기에 밝힙니다 하면서 이거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좌석 후원을 해왔고 이분들의 후원금은 상영관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미 클라우딩 펀딩을 할 때 이분들이 나 영화 보겠다고 하면서 후원을 했고 그 돈으로 사실은 이 좌석을 확보한 거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2달 후에 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어요. 관계자들 69명을. 이 69명 중에 그대가 조국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기사가 없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이 수사가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게 아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아직 기소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같은 기준으로 당연히 건국전쟁의 트루스 포럼도 수사해야죠. 트루스 포럼이 이 사람들 말로는 우리는 이거 문제가 없어요. 우린 이거 그냥 펀딩 받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 김은구 씨 개인 생각인 거고 만약에 그대가 조국을 수사를 했고 검찰에 송치를 했으면요 같은 기준으로 당연히 건국전쟁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 예매한 다음에 그거 연락 받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다시 페이백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업무방해죠. 근데 이거를 과연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과연 무혐의로 끝낼지, 검찰로 송치할지 지켜봐야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경찰과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송치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제가 건국전쟁 관련해가지고 이승만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하도 이승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찬사, 이승만을 또 엄청나게 영웅 띄우기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승만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 열광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독립운동가, 독립영웅이었던 홍문도 장군을 얼마나 사실은 욕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많이 기사도 나왔죠. 홍문도 장군이 만주에서 그 일본군들과 막 싸우는데 일본군 토벌군들 또 만주 군벌들하고 충돌하면서 결국 홍범도가 어디로 피하냐면은 탈출하냐면 소비에트 러시아 영내로 탈출한 거 아닙니까? 앞에 보이는 요 문서는 뭐냐면 홍범도 장군이 그 소비에트 러시아로 입국할 때 입국 신고서예요. 입국 신고서에 보면은 당시 직업이 뭐냐 직업을 묻는 거에 의병이라고 답변을 했죠. 우리는 요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의병이라고. 그리고 러시아로 지금 입국하는 그 목적이 뭐냐? 목적과 희망이 뭐냐? 물어보니까 고려의 독립이다. 고려의 독립이다. 이랬던 분이에요. 자기의 직업은 의병이고 내가 여기 입국하는 목적, 희망은 웃기잖아요. 러시아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물어보는데 고려의 독립이다. 고려의 독립이 나의 희망이라는 거야. 목적 입국이 고려의 희망이라는 거야. 그런 분이 홍문도 장군이었죠. 그럼 이거와 비교해갖고 이승만 한번 볼까요? 다른 언론도 아니야. 무려 조선일보가 2013년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 국적은 일본. 이승만 미국 체류 시설 자필 국적 표기 충격이다. 여러분 조선일보 기사예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체류 시설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한 문서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 국가기록원과 고문서 보관 사이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1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징집 서류에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승만이
그 당시 징집 서류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본인 신상을 적은 건데 여기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직업은 한국 학교 교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와이 거주로 되어 있어. 놀라운 게 뭐냐? 자신의 국적을 일본으로 기재했다는 거죠. 일본으로. 조선일보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 조선일보가 평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당시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펼친 그가 신상정보란에 국적을 일본으로 밝힌 것은 흥미롭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일본으로 밝혔냐? 조선일보가 어떻게 해석하냐?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한 것은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한 시점에서 아시아의 열강인 일본의 국민으로 신상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때는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쁜 게 아니죠. 이때는 미국과 일본은 2차 대전 때 싸운 거고 이때는 1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 1차 대전 때는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신상을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가지고 했다는 거지. 근데 조선일보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승만이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이승만을 높이는 사람들도 이승만의 최고의 업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이 외교.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이거를 이승만의 엄청난 업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승만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자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하고 다닌 사람이야. 그러면 국적이 일본인 사람이 한국 독립운동, 한국 독립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했다는 거야?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승만이 실제로 외교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제대로 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인데 이승만을 엄청나게 막 높이고 칭송하고 찬양한 사람들 잘 보라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는지. 자기가 일본 사람이냐 행동하고 다녔어요. 일본 사람이냐. 야, 이거 너무 비열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당시 무슨 조선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일본으로 신원을 이렇게 쓰는 게 활동하는데 필요하니까 도구로서 이용한 거지라고 또 말하겠죠. 근데 이런 인간을 그 홍문호 장군과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비교도 안 되는 인간이지. 그래서 하도 이승만을 막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니까 어차피 건국전쟁 얘기 나온 김에 또 지금 페이스북에서 돌고 있는 이승만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추가하고 두 번째 이슈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고요. 자, 광고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장달수님의 핵 고창김입니다. 핵 고창김 옆에 보이시죠? 네. 사무리에서 제가 3년째 판매하고 있는 사무리 1등 1등 상품이고요. 지주식 무염 가공, 인공 감미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100% 유기농입니다. 이 맛은 정말 최고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10,000원짜리 고창김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고창김입니다. 그냥 밥맛 없을 때 이 고창김, 이 생 고창김에 그냥 밥 넣어서 간장만 찍어 먹어도 정말 너무 맛있는 밥도둑 고창김.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거에 40% 할인된 가격이 지금 앞에 보이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한 속, 두 속, 세 속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비는 무료고요. 주문은 010-5838-6645로 문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핵 고창김 오늘 두 번째 광고였습니다.